지구가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안 멈추는데 공기만 원래 속도로 계속 움직인다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계 인구의 85%가 몇 분 안에 죽습니다. 초속 470m, 시속으로 치면 1700km가 넘는 바람이 지구를 휩쓸거든요. 음속보다 빠른 바람이에요. 총알보다 빠른 공기가 모든 걸 부숴버립니다. 건물도, 자동차도, 사람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바다가 끓어오르고 해가 1년에 한 번만 뜨고 지는 세상이 되거든요. 오늘 이 무시무시한 가정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려면 지구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지구는 24시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잖아요. 이걸 자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구가 도는 걸 전혀 못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도 같이 돌고 있거든요. 지구 표면도 돌고 공기도 돌고 우리도 돌고 모든 게 같은 속도로 함께 돌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 안에서 걸어 다녀도 비행기가 움직이는 걸 못 느끼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특히 적도 근처에서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래서 적도 부분이 가장 크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원의 크기가 작아져요. 같은 24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도는데 적도는 돌아야 할 거리가 길고 극지방은 짧으니까 적도가 훨씬 빨리 움직이는 거죠. 적도에서 지구 표면이 움직이는 속도가 초속 470m예요. 음속이 초속 343m니까 음속보다 훨씬 빠른 거죠. 자, 이제 지구가 갑자기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건물, 모든 땅, 모든 바다가 딱 멈췄어요. 그런데 공기는 안 멈췄어요. 공기는 원래 속도 그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땅은 가만히 있는데 공기가 초속 470m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초속 470m의 바람이 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초속 470m가 얼마나 무서운 속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비교를 해볼게요. 태풍 중에서 가장 강한 슈퍼 태풍의 바람이 시속 250km 정도 되거든요. 초속으로 치면 70m예요. 지금 말하는 건 그것보다 거의 7배 빠른 바람이에요. 그리고 토네이도 중에서 가장 강한 등급인 EF 토네이도가 초속 90m 정도인데요. 지금 말하는 바람은 그것보다 5배 이상 빠른 거예요. 이런 바람이 불면 건물이 그냥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분쇄돼 버려요. 적도에서 북쪽이나 남쪽으로 42도까지의 지역이 초음속 바람을 맞게 돼요. 이 범위 안에 세계 인구의 85%가 살고 있거든요. 한국도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있으니까 남부 지방은 확실히 초음속 바람을 맞아요. 서울이 분십 7도 정도 되니까 서울도 해당되고요. 도쿄, 뉴욕, 상하이, 시드니 거의 모든 대도시가 이 범위 안에 있어요. 바람이 무서운 건 바람 자체가 아니에요. 바람이 날리는 물건들이 무서운 거죠. 코미디언 론 화이트가 허리케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문제는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뭘 날리느냐가 문제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자동차가 날아오고 가로등이 날아오고 지붕이 날아오고 컨테이너가 날아와요. 초속 410m로요. 이 속도면 작은 돌멩이 하나도 총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튼튼한 벙커에 숨어 있어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벙커가 초속 470m 바람을 버틸 수 있다고 해도 옆집 벙커가 날아와서 내 벙커에 부딪히면요.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건물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 충격을 버틸 수 있는 건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바람은 지표면 근처에서 몇 분 정도 지속돼요. 땅과 마찰하면서 공기 속도가 점점 느려지거든요. 몇 분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몇 분이면 충분해요. 지상에 있는 거의 모든 인공 구조물을 파괴하기에는요. 건물들이 기초부터 뽑혀서 날아가고 다리가 무너지고 도시 전체가 잔해 더미가 되는데 몇 분이면 돼요. 그래도 인류가 완전히 멸종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거든요. 지하철역에 있던 사람, 지하 주차장에 있던 사람, 방공호에 있던 사람, 광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요. 지상의 바람이 아무리 세도 땅속까지 영향을 주지는 못하니까요. 물론 지하에서 올라왔을 때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겠지만요. 아주 특별한 곳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남아요. 남극점에요. 남극점은 지구의 자전축 위에 있거든요. 팽이가 돌 때 한가운데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남극점은 지구가 돌아도 움직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멈춰도 거기 있는 공기는 원래부터 안 움직이고 있던 거라 바람이 안 불어요. 이제 적도 쪽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정말 기괴한 일이 벌어져요. 초속 470m 바람이 바다 위를 지나가면요. 바다 표면의 물이 완전히 분쇄돼요. 안개처럼 작은 물방울로 갈려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죠. 한동안은 어디까지가 바다이고 어디서부터가 공기인지 구분이 안 될 거예요. 바다 표면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거거든요.
물안개와 파도와 공기가 뒤섞인 혼돈의 공간이 되는 거죠. 바람의 에너지는 대부분 열로 바뀌어요. 엄청난 열이죠. 그런데 바다는 표면 바로 아래부터 엄청 차가워요. 깊은 바다 물 온도가 섭씨 4도 정도 되거든요. 차가운 물이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뜨거운 공기랑 섞이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난류가 생겨요. 이게 전 세계 바다 위에서 거대한 뇌우를 만들어내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비가 쏟아지는 폭풍이 모든 바다 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바람은 운동량을 갖고 있어요. 이 운동량이 바다로 전달되면서 거대한 파도가 생겨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파도요. 그리고 서쪽을 향해 있는 모든 해안에 역사상 가장 큰 해일이 덮쳐요. 일반적인 파도랑 쓰나미가 합쳐진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물이 내륙으로 수십 킬로미터까지 밀고 들어올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차가운 바다 위로 두꺼운 안개층이 덮여요. 이 안개 때문에 지구 온도가 뚝 떨어질 것 같죠? 맞아요. 근데 지구 한쪽에서만요. 왜냐하면 지구가 멈췄으니까 낮과 밤의 순환이 끝났거든요. 태양이 뜨고 지는 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아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 느려져요. 1년에 딱 한 번 해가 뜨고 한 번 해가 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낮이고 6개월 동안 밤인 세상이 되는 거죠. 낮은 쪽에서는 6개월 동안 계속 해가 떠 있으니까 땅이 엄청 뜨거워져요. 사막보다 더 뜨거워질 거예요. 반대로 밤인 쪽에서는 6개월 동안 해가 안 뜨니까 엄청 추워져요. 남극보다 더 추워질 수 있어요. 지구 한쪽은 불지옥이고 한쪽은 얼음지옥인 거죠. 그 사이 어딘가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달이 도와줄 거거든요. 달은 지구가 멈춰도 계속 지구 주위를 돌아요. 달이 도는 건 지구 자전이랑 상관없으니까요. 원래 달의 중력이 지구에 영향을 줘서 지구 자전을 아주 조금씩 느리게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구가 멈췄잖아요. 그러면 달의 중력이 반대로 작용해서 지구를 아주 조금씩 다시 돌게 만들어요. 물론 엄청 오래 걸려요. 공기의 운동량이 다시 지구로 전달되는 것도 있고 해서 결국 지구는 다시 돌기 시작하겠지만 한 바퀴 도는데 3,000년 정도 걸릴 거예요. 지금은 24시간인데 그게 3,000년이 되는 거죠. 사실상 멈춰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구는 다시 제대로 돌게 될 거예요. 달 덕분에요. 고마워요, 달. 물론 이건 전부 가상의 이야기예요. 지구가 갑자기 멈출 일은 없거든요. 그런 힘이 어디서 온다는 건지도 설명이 안 되고요. 하지만 이런 사고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신기한 건지 알 수 있어요. 지구가 돈다는 것, 공기가 우리와 함께 움직인다는 것, 낮과 밤이 규칙적으로 바뀐다는 것, 이런 게 다 당연한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맞춰진 조건 덕분에 가능한 거거든요.